사도세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기주에 갇혀서 잔인하게 죽은 왕자다. 여기서 이제 좀 웃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사실 폭식을 좀 했다고 해요. 좀 뚱뚱했다고 하는데 기주가 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사 크리에이터로 한나TV를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 한국사 강의를 하고 있는 최한나라고 합니다. 태조는 죽으면서 나를 조상님들이 묻혀 계신 함흥 땅에 묻어다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함흥 출신이에요. 그리고 항상 함흥을 그리워했습니다. 사실 태조 이성계가 아들 이방원하고 왼수가 되죠. 일단 그 왼수가 됐던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선적교에서 일어난 이방원이 정몽주를 제거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태조 이성계는 정몽주도 어떻게든지 같이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몽주와 정도전과 거의 뭐 스승과 제자급이었기 때문에 이제 같이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정몽주는 끝까지 온건 개혁파로 고려 왕조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했고, 역성연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성계와 정도전을 오히려 이제 정몽주가 제거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이방원은 아버지를 위한 선택이었던 거죠. 선조교에서 이방원이 정몽주를 제거하니까 태조 이성계는 이거 당연히 내가 시킨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 내가 살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국호도 조선으로 바로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양천도도 바로 하지 않아요. 그거보다도 제일 먼저 빨리 했던 게 바로 세자책봉이에요. 근데 그 세자책봉을 이방원은 거의 1등 공신인데 이방원으로 하지 않고 가장 막내인 방석을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왜냐면 정도전은 어느 정도 장성하고 결단력이 있는 이방원보다는 어리고 좀 유약하고 의존적인 방석을 올리는 것이 재상 중심의 정치, 신하들이 참여하는 정치에 더 맞았던 거죠. 자, 그래서 정도전도 방석을 밀고 태조 이성계도 방석을 밀고 이러다 이방원은 솔직히 좀 삐진 거죠. 개국공신 명단에도 안 들어갔어요. 세자책봉도 안 됐어. 그래서 화가 난 상황에서 결국 이방원과 정도전이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당시 원이 망하고 명이 됐잖아요. 명이 조선 길들이기를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표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교 문서를 썼어요. 이 문구가 마음에 안 들어. 선 넘었네. 이거 다시 써. 그러면 이제 정도전은 싫어, 이렇게 할 거야, 내가 가서 따지겠어 이러고 정도전의 요동정벌을 좀 주장을 해요. 근데 이방원은 반대했어요. 굳이 명과 적이 될 필요가 없다, 명과 잘 지내는 게 좋다. 이방원은 아주 합리적인 인물이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1차 왕제난이 일어났고 정도전과 이방석이 제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방원이 또 이제 2차 왕제난이 일어나게 된 건 이방원의 이제 형이죠. 결국 방감 박포의 난이라고 해서 또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형은 친형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 유배를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정말 파란만장하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죠. 자, 그랬을 때 사실 태조 이성계는 이방원을 끝까지 용서를 거의 안 했어요. 이성계가 1차, 2차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어땠겠어요? 자기 아들들을 이방원이 죽이니 왼수 같은 아들인 거죠. 그래서 나 한양에 있기 싫어, 함흥에 가 있을 거야. 그래서 원래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함흥에 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방원이 한양으로 돌아오시지요 이러면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랬을 때 이성계가 활로 사신을 다 쏴 죽였어요. 그래서 이성계를 데리러 왔던 사신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래서 함흥차사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결국 이성계가 함흥에서 무학대사가 계속해서 설득을 해서 결국은 한양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이방원의 신복이었던 신하가 기둥 뒤에 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성계가 오자마자 이방원 얼굴 보자마자 활 쐈거든요. 되게 많이 둘이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근데 이제 이성계가 이방원한테 나를 함흥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또 이제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함흥에다 묻히면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내가 모시기 힘들다, 이래서 서울에 묻은 대신 억새풀을 함흥에서 가져와서 봉분에다 심어줍니다. 조선 왕실의 능 중에서 가장 독특한 무덤, 가장 거친 무덤이 태조 이성계의 무덤입니다. 이성계의 무덤은 이거 왜 다듬지 않았어? 이럴 정도로 억새풀이 막 돋아 있어요. 자,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이방원은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러한 명언을 남기죠. 내가 18년 동안 호랑이를 탔으니 이미 족하다. 호랑이를 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왕위를 이어가는 게 정말 위험천만했다. 그리고 아마 태종 이방원도 왕위를 세종에게 넘긴 이유도 자신의 세대에 너무나 많이 피바람을 일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좀 유연하고 좀 너그러웠던 세종에게 왕위를 이은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세종을 너그러운 군주, 왕도 정치, 그리고 막 한글을 만들고 온화한 이미지로만 보고 있지만 세종도 아주 군사적으로 철두철미했던 인물입니다. 자, 어떠한 유언을 남겼냐면 약간 예언글 이런 느낌으로 유언을 남겼어요. 외인과 야인을 대하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오랫동안 평안에 빠져 있다가 혹 해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바이다. 언제나 정신을 차려 조금이라도 해이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예언글이죠. 그 뒤로 임진왜란 일어났죠. 정묘호란, 병자호란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종대왕하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뭐 자경루, 과학기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세종은 사군육친을 개척한 왕입니다. 우리나라 지도가 지금의 압록강과 두만강 경계를 만든 게 세종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세종대왕 때는 이종무장군을 시켜서 대마도 우리 땅으로 만들었어요. 쓰시마 섬을 정벌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세종대왕은 외인과 여진족을 방비했던 그러한 군주라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고, 심지어 유언으로 미리 방비해라 이렇게라까지 남겼다는 부분에서 참 대단한 군주였다, 성견지명이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세조도 참 파란만장하게 왕이 된 인물이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그 계유정난을 일으킨 수양대군.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운이 떠난 영웅은 자유롭지 못한 것인데 너희들이 나의 뜻을 어기고자 하느냐? 이는 나의 죽음을 재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세조가 자기의 아들 예종에게 양위를 하려고 하는데 신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예종이 좀 몸이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나 지금 운이 떠난 영웅이라고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의 명을 재촉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역시나 이 말을 남기고 며칠 뒤에 세조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예종도 즉위한 지 13개월 만에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예종의 죽음을 두고 이때 당시 이 세조의 장인어른 한명회가 있었거든요. 아마 외척 세력인 한명회에 의한 독살이 아닌가. 예종도 참 안타까운 왕입니다. 이 세조가 조카 단종을 쫓아내고 저기 강원도 영월에서 사약을 내려서 죽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조의 그 말년에 계속해서 단종의 어머니였던 현덕왕후가 꿈에 나타나서 내 아들도 죽였으니까 네 아들도 내가 데려갈 거라고 계속 저주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조가 그게 불안하니까 강경도감을 만들어서 많은 불경들을 언해, 한글로 썼고 탑골공원에 있는 원각사지 10층 석탑도 세조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아들 해치지 말아라. 미안하다. 이게 빈 거죠. 하지만 소름 끼치게도 예종은 즉위한 지 13개월 만에 요절하게 되었고 현덕왕후의 저주는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세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도라는 영화도 있고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뒤주에 갇혀서 역대 잔인하게 죽은 왕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흔들지 마라. 어지러워서 못 견디겠다. 이거는 이제 뒤주에서 이제 사도세자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흔들어 보는 거죠, 인기척을. 이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련된 부분은 참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사도세자는 아시다시피 영조의 아들이죠. 영조는 자신의 이 출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아주 강했어요. 영조의 어머니였던 숙빈최 씨가 무수리 출신이잖아요. 무수리는 궁궐에 있는 그 나인들의 세숫물을 받아다 주고 청소를 하는 그 나인들의 노비입니다. 관노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의 출신이 미천하다 보니까 영조는 엄청나게 자신에게 가혹했던 인물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평생 소식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영조가 자신의 출신이 미천하니까 내 아들만큼은 무시당하지 않게 해야지 해서 엄청나게 영재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사도세자는 원래 똑똑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너무 공부를 시키고 하니까 이제 스트레스에 점점 정신이 잃어가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사도세자를 동궁에서 이제 키웠던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경종, 장희빈의 아들을 키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경종 독살 뒤에는 뭐가 있죠? 영조가 간장게장하고 생감을 줘가지고 죽였다 이런 얘기가 돌았잖아요. 그러면 경종을 키웠던 그 나인들은 영조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니까 영조의 아들이었던 사도세자를 뭐 안 해도 돼. 그림 그려. 오히려 영조가 시키는 대로 반대로 알려준 거죠. 그러면서 둘의 이런 감정의 기복이 점점 심해졌고 영조가 사도세자를 부를 때는 사도세자가 막 약간 불안 증세를 일으키면서 옷에 스치는 것도 싫어가지고 막 옷을 계속 갈아입고, 그리고 사도세자가 정신이 좀 약간 이상해졌을 때는 궁궐 나인들과 내시들을 때려 죽였다고도 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세자가 결국 내 아버지를 아모리하고 싶다. 이게 뭐냐면 어찌어찌 해버리고 싶다라는 의미로 확 나 아버지 죽여버리고 싶다.
싶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사도세자가 아버지를 죽이던 안 죽이던 해를 끼치려는 그러한 모습은 역모인 거고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는 왕이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도세자의 아내였던 해경궁 홍씨가 시어머니한테 부탁합니다. 그냥 사도세자 죽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들을 선택한 거죠, 해경궁 홍씨도. 그러니까 결국 정조를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사도세자는 가장 잔인하게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 거였어요. 좀 여기서 이제 좀 웃긴 부분이 있는데 네가 자결해라 그랬더니 억울합니다 이러니까 뒤주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궁궐에 그냥 작은 뒤주를 처음에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사실 폭식을 좀 했다고 해요. 좀 뚱뚱했다고 하는데 뒤주가 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뒤주를 갖고 와라. 그래서 어영청에 있는 이제 굴량미를 이제 넣는 큰 뒤주를 갖고 와서 어영청 뒤주에 갇힙니다. 좀 안타까운 건 이제 문정전에서 그런 식으로 뒤주에 갇히는데 뒤주가 계속 있었던 건 문정전이 아니에요. 사도세자가 7일 동안 땡볕에서 죽었던 부분은 바로 창경궁의 선인문 앞입니다. 그 선인문은 강등되었을 때 장희빈이 쫓겨내서 나간 문, 연산군이 쫓겨나서 나간 문이 선인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는 이제 세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쪽문에 가가지고 죽어라. 그래가지고 결국 선인문 앞에서 죽게 되는데 이 선인문 앞에는 이 사도세자의 죽음을 목격한 뒤 더욱더 뒤틀려서 자라고 속 안이 빈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경궁에 가면 문정전을 본 뒤 문정전에서 선인문으로 나가는 길을 보면서 뒤주가 이렇게 옮겨졌겠구나 좀 생각해 보시는 스토리가 있는 창경궁 관광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